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바닥이 잡혔다는 그런 시장 심리가 나돌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감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하셨던 분들은 막 이런 의견들을 가지기가 꽤나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12년도부터 보면은 업황이 매우 가파르게 꺾이면서 삼성전자의 생산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실질적인 감산에 돌입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말만 감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그런 감산 혹은 감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마케팅 부서죠. 마케팅 부서의 한진만 사장이 이렇게 밝혔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넘버 2입니다. 예, 넘버 2가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에 따른 공식적인 발표는 저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실질적인 생산량은 이미 작년부터 확연하게 꺾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꺾인다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메모리 반도체를 수요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하고 있는, 써야 되는 그런 고객사들 입장에서 이제는 반도체 재고가 피크치에 다다랐다. 수요자들이 아니라 공급자들 쪽에서 감산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사야 되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의 심리가 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도 가격이 증가하면서 도크가 꽉 차면서 급작스럽게 수요가 급증했죠. 똑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 이것들을 원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감산을 시작했으니까 누구라도 재고를 쌓아놓는다는 가정하에 사기 시작하면 나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수요가 다시금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황이 턴한다거나 혹은 수요가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IT 제품들의 수요가 좋아져서 이런 것 때문에 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수요자들 쪽에서 고객사들 쪽에서 갑작스럽게 사재기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고가 피크치를 쳤고 생산량에 대한 그런 피크가 쳤다는 것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혹은 가격에 바닥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리 사재기를 해두면 결국 1년 뒤 혹은 2년 뒤쯤에는 지금에 샀던 물량들이 고스란히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심리가 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3월 27일 기사입니다. 3월 27일 글이고요. 대한민국 압도적 1위였던 삼성전자가 5위까지 밀려나는군요. 1위 현대, 2위 기아, 3위 신한지주, 4위 KB금융, 5위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나저나 2022년도 1분기에 실적 2위에 랭크되었던 HMM도 눈에 띕니다. 한 분기에 무려 3조 1천억 원을 벌었었네요. 그 당시 기준 3위 SK하이닉스, 4위 포스코홀딩스, 5위 현대차로 현대차 빼고 전부 시크리컬 기업들입니다. 시크리컬의 무서움을 한국 기업들의 가파른 실적 변동성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한창일 때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과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할지 한국 기업들이 먼저 보여준 듯합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5위까지 밀려날 정도면 반도체 바닥이 가까워 오고 있는 듯합니다. 동진세미캠, 삼성전기, 엑시콘, 하나머티리얼즈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밝혀드렸었고, 그 다음 3월 27일이면은 이 글이죠. 3월 27일이면 이때 정확하게 이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죠. 3월 30일 글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바닥일 시장이 눈치채고 있는 듯합니다.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이 호황인 지금 결국 반도체 시장이 장기적으로 죽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투자자로서 충분한 조정이 이뤄졌으면 턴어라운드 시점을 가늠하고 있어야겠죠. 중국의 규제로 인해 대만 경제가 흔들릴 경우 더욱 좋은 기회가 발생할 것입니다. 엑시콘, NXPI, 동진세미캠, 하나머티리얼즈 투자 중입니다. 3월 30일에 또 다른 글이고요. 미국에만 하지 말고 한국에도 반도체 인프라 투자하라는 겁니다. 최대 35% 세액 공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국가 전략 기술료 범위도 넓혔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판은 깔렸습니다. 언젠간 공급 과잉으로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많은 기회들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4월 7일 글입니다. 반도체 바닥이 잡히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바닥에 잡혔다는 것과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을 감산으로 타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실제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공급자들, 그러니까 감산을 통해서 공급의 조절을 통해서 타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수요자들 입장에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감산할 경우 단위당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어닝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산에 의한 비용 절감이지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보단 다른 섹터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형주를 제외하고 공매도가 폐지된 지금 버블과 광기의 향연이 이어질 수 있기에 추세가 좋으면 섹터가 어디든 간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회 발생 시 핵심 기업들 주저함 시 매수할 생각입니다. SMIC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드렸었고, SMIC도 투자하고 있어요. SMIC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SMIC 주가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제가 이제 SMIC를 매수했을 당시가 아마 처음에 급등했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도 한 18%가량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3일에 SMIC 00981 매수했다고 밝혀드렸었고, 3월 3일이며 정확하게 이날이죠. 정확하게 이날 이제 돌파 확인과 동시에 매수를 진행했고요. 현재는 약 18%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에 턴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기업들도 굉장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도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4월 5일 글에서도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누군가 하나가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고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술 전쟁의 시작인 반도체도 빼놓을 순 없겠죠. 미국 진영의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이보다도 난감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고객을 저버리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겠죠.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시장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수혜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SMIC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밝혀드렸고요. 3월 15일에도 또 글을 말씀드렸었죠.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식민총리는 미국의 견제를 겨냥한 듯 입을 모아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강조했다.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는 계속됩니다. 미국의 규제가 날카로워질수록 중국 정부의 지원도 더욱 세밀해집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르겠으나 무궁무진한 위기와 기회가 계속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빌 게이츠가 중국은 결국 반도체 자급자족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켜볼 일입니다. 아극각이 투자 중입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사실상 정부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발언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자, 3월 30일 글이고요. 이 와중에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향한 야망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원보단 될 만한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삼성전자, TSMC에 밀리지 않는 반도체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입니다. 설레는 흐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하기를 바라다가도 또 바라지만 그와 별개로 기회가 발생하면 잡아야겠죠. 북방화창, 아극과기, SMIC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한 기회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업황이 큰 폭으로 꺾였어요. 올해 1분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업황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었고요.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무려 14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그런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분의 1 토막? 네, 20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거의 95%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영업이익의 추락, 그리고 이렇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에 대한 바닥이 저는 잡히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차가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등을 차지할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보다 삼성전자가 더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바닥에 잡힌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반도체 업황에 바닥에 잡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ISG를 필두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사실 치킨 게임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실제로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감산 절대 없더라고 밝히다가도 이것이 치킨 게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좀 밝히기도 했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40% 가까이 됩니다. 40% 이상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0% 초반대 혹은 30%를 넘지 못하는 그런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는 이런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가 좀 아니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삼성전자가 아무리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다른 기업들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이를 놔두질 않아요. 이들 기업들이 망하게끔 놔두질 않습니다. 불과 한 13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망하게 놔뒀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제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치킨 게임을 돌입할 경우 정부가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폭발적으로 내줌으로써 결국에는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전혀 없게끔 만들게 하기 때문에 아마 삼성도 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따라서 치킨 게임보다는 결국에는 반도체 그런 업황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감산은 없다고 밝혔었고요. 다만 감산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매우 가파르게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산은 이미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실적의 바닥도 아마 이번에 공식적인 감산 발표와 함께 찍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의 그런 턴어라운드까지는 보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공급자 업체들의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발생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불과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반도체에 대한 공급 사이클에 더해서 이런 수요가 굉장히 좀 완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망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졌지만 결국 최근 들어서는 이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공급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는 IT 기기들의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런 자동차 쪽에서도 스마트카라고 하죠. 스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런 자동차 반도체 쪽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성, 이쪽에 대한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IoT 쪽에서도 역시나 IT 기기와 장치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과거까지만 해도 이렇게 증가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이에 따라서 공급량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런 감산이 없다는 것을 그만큼 반도체 업황의 성장성에 좀 기준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고, 이에 따른 올해의 공식적인 감산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엔 꾸준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성장세에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재고 감산은, 공식적인 감산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들로 하여금 유의미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에 대한 그런 폭발적인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토요일이죠. 4월 8일 토요일에 처음으로 필승사단 1차 오프라인 모임을 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고 우리 멤버분들도 뜻깊은 시간을 보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5강 내에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내용들을 담았었고 따라서 3시에 시작된 모임이 9시까지 네, 9시까지 진행됐었습니다.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발표 자료, 강의 자료죠. 강의 자료와 함께 저는 선물도 좀 받았어요. 네, 제가 좀 선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책도 한 권씩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특히나 이런 마인드를 갖추는데 투자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1강 때 어울리는 책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들,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들, 책에 대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토론방을 통해서 조그만 기품 더하기 필승사단 토론방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한 분석이었고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